그게 좀 의아하긴 했지. 보면은 그 양반이 그 산 쪽으로 한 100m 가서 신분증 이런 걸 다 불태웠다는 얘기 들었어. 신분을 감춘다? 한국 쪽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왜 박정희 우리 소영사야 한국 쪽 답변이 국가적인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기는 원산으로 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알게 그 원산이 아니야. 남한으로 들어가지고 포항까지 가니까 이게 북한이 아니거든. 포항까지 갔다고 이게 말이 돼? 다시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숨기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리가 진실을 파헤칩니다. 박순국 북한 공군 조종사 귀순 조작 사건입니다. 약 54년 전 북한 원산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박순국 소자였습니다. 그날은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대열을 맞춰 비행하는 미그 15기. 훈련은 특별할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기술을 반대로 돌려 무리를 이탈하는 전투기 한 대. 쟤왜 저래? 떨어진다. 바로 박순국 소자가 조종하던 미그 15기. 소자야? 야. 이탈한 박순국 소자의 전투기는 곧장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눈치챈 동료들의 맹렬한 추격이 이어지고 추격한 어떻게 아이고 야 1급 조종사였대. 이야 소자잖아. 하지만 노련한 조종 기술로 추격을 따돌리고 휴전선을 넘는 데 성공한 박순국 소자. 북한군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우리나라 공군. 박순국 소자의 미그 15기를 양옆으로 포위했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단 듯 귀순 의사를 표현하는 미그 15기. 자, 바퀴를 내려요. 아 이게 기순의사야? 바퀴 내리면? 날개를 좌우로 흔들고.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이제 이렇게 기순. 흔들면?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비행거리 때문에 연료가 고갈된 상황. 그렇게 비상 착륙은 시도, 모래사장에 부시착하게 됩니다. 모래사장?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웬만한 이제 그 북한의 주요한 사건들은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웅평 귀순 사건이나 이철수 귀순 사건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박순국 조종사 귀순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군이 귀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뭘 합니까? 기자회견. 기자회견 해야죠. 뭐 우리 정보당국이 바로 이제 기자회견장 준비하죠. 해양대회도 하고. 2시간이면 기자회견장 만들어요. 1971년 6월 5일 박순국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귀순을 했던 이성근과 함께 귀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는 북한괴뢰 미그 15 전투기는 북한괴뢰 공군 박순국 소자가 몰고 휴전선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 거진 해안 모래사장에 착륙 귀순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괴뢰 정규 군인들이 자유의 품 안으로 속속 귀순하는 것은 붉은 직하의 학정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입증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개월 훨씬 넘어서, 이야. 지난해 12월
북한괴뢰 공군 미그 15기를 몰고 귀순한 박순국 씨와 전 북한괴뢰 외항선 갑판장 이성근 씨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한결같이 공산 북한괴뢰의 악랄한 전쟁 준비 음모를 폭로하고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해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됐다고 귀순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남희석 씨가 지적했듯이 이 귀순하고 나서 6개월 뒤, 그러니까 반년 뒤에 박순국의 기자회견이 열린 상황이에요. 박순국은 자기가 왜 귀순하게 됐는지 귀순 동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만행 등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를 무찌르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도 온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흔히들 귀순하던 귀순 용사들의 기자회견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박순국한테도 나왔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찜찜하죠. 그러니까 아까 착륙하자마자 언론에도 저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뭐 언론들이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반짝 관심이 있고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 당연히 그렇지. 했는데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조종사들이 귀순하면 평균 한 빠르면 3일에서 한 3주, 20일 정도 내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죠. 6개월이 돼도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뭐 기자들도 관심 갖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관심이 세간에서 멀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어떤 항공기를 몰고 온 전투기를 몰고 온 귀순 역사에서 약간 흑역사로 남은 거예요. 아니 사이즈에 비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이 정도 사건이면 저희들이 어릴 때 배우는 이제 교과서에도 한 줄 정도 실릴 만한 그렇지.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이용평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뭐 네. 보러급 15억을 이제 받으셨다라는 뭐 이야기도 이만갑을 통해서 좀 우리가 듣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기종만 다른 것 같아요. 미국 15기라고, 네. 저 19기고 이용평 대령은 아니 뭐 기종 차이 때문에 그렇게 홀드했을 리는 없고 선전이라는 건 사실은 그 때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닌 반년이 지난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 뭔가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한. 시각이. 그럼 우리도 이렇게 뭔가 게임직하고 구린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뭔가 구린내가 난다라고 생각했던 의심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종씨 누굴까요? 의심 한 명이 더 있다고요? 한 명 더. 누군가가 의심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뭔 마이클리가 등장할 왜 갑자기 무슨 구석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마이클리 선생님께서는 당시 박순국 사건에 왜 그러면 의심을 품게 됐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진짜 이분 안 낀 데 없으시네. 한미 양해각서 아이다치 60에 의거해서 대북 정보 활동은 미국 주도로 했습니다. 한국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귀순병이건 간첩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에 넘어온 사람은 대방동 502 수용소에 48시간 이내에 후송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박순국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안 와. 수용소에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의심해가지고 미국 대사관하고 팔군 사령부하고 502 군사정보원에서 한국 측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왜 박순국 우리 수용소에 안 보내? 그래 한국 측 답변이 국가적인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변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니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오 마이 갓.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도 괜히 밥만 먹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다 정보망이 있고 소스가 있고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박순국이 온 것이 귀순이 아니고 불시착이라는 게 힌트를 다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미국 정부. 한국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한미 양해각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권도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관련 대공 관련 모든 사건은 미국이 직접 조사한다. 그 대방동에 있는 캠프 그레이의 수용소에 데려가가지고 직접 조사한다. 이게 한미 양해 각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각서 내용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박순국이건 누군가에 넘겨줘야 돼요. 근데 안 넘겨줘요. 48시간이 뭐예요?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린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이 캠프 그레이의 박순국을 안 넘겨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자, 이상함을 느낀 게 마이클 리 뿐이었겠습니까? 당시 고성에 있는 주민들, 예, 그 주민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저희 이만갑이 당시 고성군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이만가 뭐야? 아니 방금 전까지 미국에 있었잖아. 우리 제작진이 밥만 돈 받아가도 밥만 먹는 게 아니야. 방금까지 미국에 있었잖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와. 요 지금 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다하고 모래사장하고 그 가운데 지금 불시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 군청 문화공부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상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비행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짝 송중리 바닷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카메라를 메고서는 여기 와서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으신 분이구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그 아군 비행기인지 뭐 적군 비행기인지 처음 봤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니야. 딱 보니까. 가니까 그 군인들이 벌써 비행기를 감싸고 전부 무전기를 메고서 있었습니다. 총도 있고 무전기도 있고 있네요. 완전히 군인이 앞에.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딱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의아하긴 했지. 몇몇에서. 소문은 그 공군 여기 얘기하면 소령인가 그런 이제 계급이 그렇게 되는데 그 양반이 한 그 산 쪽으로 한 100m 가서 신분증 이런 걸 다 불태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머. 신분을 감춘다? 어머. 어머, 아니 진짜 의심스럽네. 아니 왜 기순한다면 신분증 같은 거 군인증 뭐 가지고 오면 가지고 있어야지. 엄청 그치, 그 이제 자기 정보력으로 신분증. 인해서 돈을 받거든요. 불태웠다. 예. 그리고 비행기까지 몰고 오신 분이 신분증 태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진짜 의심스러워. 사실은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귀순이라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미궁성으로 사건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인데 사실은 원래 한미 양해 각서에 따르게 되면 바로 미군 부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보부에서 3개월 동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미군한테 넘기지는 않고 그다음에 접촉은 100% 차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막 항의를 했겠죠. 4.18 미루지 말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다고 또 보낸 것도 아니라 와라 신문관이 조건을 걸어요. 딱 하루 한 번, 딱 한 번만 신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 심증은 좀 뭔가 이상해요. 넘기지도 않고 한 번만 기회를 주고 답으로 오라? 뭔가 이상해. 하지만 물증도 없고 단서도 막막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미국 쪽에서, 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저 귀순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는 나와. 하지만 본국도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 그러면 마이클 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단 한 번의 짧은 기회 동안 이게 진짜 귀순인지 아닌지 명확한 자백을 받아내거나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야 하는 역할. 단 한 번의 기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이클 리 선생님이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비장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자, 종민 씨. 예. 뭘까요? 비장의 무기요? 비장의 무기. 일단 자백 같은 걸 받아야 되니까 술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먹이 따고 먹이. 술술 얘기하게. 술술 얘기하게. 빠르게 친해져서. 아,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마이클 리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볼펜과 서리봉투. 아니 볼펜이 이게 비장의 무기 한 게 좀 뭐한데 혹시 여기 뭐 녹음기나 이런 거 뭐 소형 녹음기나 이런 거 들어? 총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독침. 조심해요. 일단 갑자기 내가 아는데 그 볼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한 볼펜이잖아요. 맞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그냥 평범한 볼펜이고 볼펜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던 모난 사람도 써도 되는 그냥 평범한 볼펜. 지금까지 쓰는 볼펜이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마이클 리 선생님은 어디 소속이었어요? 미군 부대. 미국 소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박순국이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1등 조종사잖아요. 네. 미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완전 철천지원수죠. 적개심을. 네, 적개심이죠. 완전.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명함 주면 박순국이 마음을 열 리가 없는 거죠. 걔는 한국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다. 재밌다. 마이클 리 선생님이 들고 온 이 서리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를 보면 뭐예요? 일부러 공군 본부에 가서 공군 전용 조서 용지까지 대한민국 공군 조서. 준비해서 이렇게요. 공적 조서. 한국 군인이 쓰는 펜, 한국 군인이 쓰는 용지를 들고 와서 박순국을 대면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김신조처럼 몇 달 며칠을 마음껏 신문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심리 분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미군이야? 그럼 박순국이 입을 열 리가 없죠. 당연하죠. 지금도 싫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미군이 아닌 척. 요런 두 가지 소품을 준비해서 들어갔죠. 거기다가 대고 나는 공군 출신이야. 그런데 뭔가 공군에서 온 사람이. 공감대. 그렇지. 해군은 해군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수법은 2차 대전 때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치 장교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이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독일어를 잘하는 미군 장교가 갔죠. 그래서 신문을 했어요. 위장을 해서 나도 한때는 나치 장교로 포로로 잡혀서 와 있다가 지금 전향했다. 근데 야, 나쁘지 않아. 여기 나 배드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더 하고 안 물어봐도 내가 좀 털어낼 게 더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법은 2차 대전 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클 리가 전략을 잘 짰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전략이 과연 먹혔느냐. 박순국의 이 전략이 먹혀서 과연 필요한 이야기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귀중한 신문 시간에 얻어내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 궁금해요. 이게 돼? 결과 확인해봅니다. 오, 진짜 궁금해.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그게 느꼈어요. 제한이지. 철저히 내가 미국 원시지. 정부의 하나는. 신문관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면 거부감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부터 차가 늘어난 거예요. 이 볼펜도 미제는 아니고 한국제 볼펜을 사요. 그리고 공군본부에 가서 공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조서용지도 빌려오고 한국 공무원인 것처럼 이제 그 박순국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가서. 공군본부에서 나오는 작전국장 이동진 대령이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오늘 얘기를 합시다 하는데 박순국의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나만이 그리워하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귀순하게 된 얘기를 쫙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야. 야, 그게 보이시는 거야? 뭐야? 야. 간파했네. 와, 벌써 간파하셨어. 듣고서 내가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한 1분이나 2분 참고 있다가서 내 얘기를 시작해요. 박 선생, 오늘 얘기는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합시다. 당신은 대한민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됩니다. 기자가 하건 뭐 어느 학자가 오건
누가 오건 꼭 반드시는 기순자라고 꼭 해야지 말이 헛갈리면 큰일 나. 나라에 큰 엄청난 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얘기는 군사 비밀로 당신과 나만 알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얘기야. 군사 극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있던 사실대로 얘기해 주죠. 그래 우리 공군이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하고 우리도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야 우리 공부 작전국에서 우리 실수를 수정합니다. 와, 미쳤어. 그러니까 박순국을 또 높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오늘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차원이 높은 애국 활동입니다. 박순국이 거기에 응해요. 내 말에 설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공군본부 작전국을 위해서 애국 활동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거짓말을 저렇게 진실처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안 넘어가? 어떻게 안 넘어가요? 난 지금 다 말하고 싶어요. 놀라운 건 미국 쪽에서 조사 나온다라고 미리 얘기를 안 해준 게 되게 놀랐어요. 왜 말 안 해줬지?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디서 조사가 나올 텐데 너 우리가 불러준 대로 해. 그대로 해라고 했겠지. 그런데 딱 보니까 저거 참 머리를 잘 쓴 게 먼저 자기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딱 이래놓고 무장을 해제 딱 한 다음에 우리가 공군이 뚫렸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 약점이 노출된 거고 그거 좀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어쨌든 근데 이거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이분 무서운 분입니다. 네? 이거 어디서 따로 교육을 받으신 건지. 프로파일러들이 무슨 교육 받는지 아세요? 거짓말 교육을 받죠, 저희들. 저희들은 인생이 한 30개는 되죠. 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쇄방어범 만나면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불장난한 놈이에요.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찰이 된 거예요. 그 하나의 인생이 있는 거고 흔히 말하는 인생 부분을 한 30개 정도 만듭니다. 나는 어릴 때 절도범 만나면 나도 사실은 지우개 훔치던 게 커져가지고 이런 뭐 그걸 서로 검증을 해요. 프로파일러들이 서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요 부분에서 요건 조금 허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가 툭 치면은 툭 나올 정도까지 하는데 아마 이제 이 분도 역시 그런 거를 많이 해보셔갖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니네 공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공군의 약점을 올라가.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네 범죄를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가 경찰에 뭐가 잘못된 거지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얘기해 달랄 줄 알았는데 네가 보기에 우리가 이쪽 범죄를 어떻게 이게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유나처럼. 안 돼, 가만하고 싶어요. 업돼가지고. 진짜. 자, 어찌됐건 이 마이클 리는 이제 공군 검사관인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박순국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박순국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 진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순국의 진술한 얘기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겁니다. 박순국은 원산기지 소속이야. 자기가 타고 있는 미그 15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의주 밑에 양시라는 곳이 있어. 양시 비행기 수리창이 있습니다. 비행기 수리창에서 수리를 끝내가지고 원산으로 가는데 박순국이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산으로 가는데 박순국이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화국의 1급 조종사야. 국기훈장 1급 훈장을 탄 사람이고 원산까지 가는데 10분이나 15분이면 가는데 산소 마스크를 왜 하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규칙은 비행사는 누구를 만나려고 공중에 뜨면 산소 마스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전투기 비행사는. 박승희 자기 자신을 믿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웬걸 공중에 뜨는데 산소 결핍 쪽으로 방향감을 상실해. 산소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원산으로 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알게 그 원산이 아니야. 평강을 지나서 남한으로 들어가지고 포항까지 가니까 이게 북한이 아니거든. 포항까지 갔다고 이게 말이 돼? 다시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그랬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포항이요? 아이고 내가 시행착오구나. 비행착오다. 그래가지고서 정체로 북한으로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비행기. 착륙을 했는데 어디 착륙할 데가 없잖아. 보니까 원산 북방에 명사심리라는 곳이 있어요. 명사심리. 네, 명사심리의 해수욕장은 모래가 단단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강릉 해수욕장을 보니까 명사심리로 착각을 한 거야. 거기서 착각을 했어요. 비싸니까 맞아. 동해고. 착륙을 했어, 불시착을.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 보니까 나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동네 애들이 막 비행기가 해수욕장에 내리니까 막 뛰어오는 거야.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남한 복장이네. 애들 옷이 남한 복장이야. 아차 내가 있었구나. 야, 그걸 저렇게 자세하게 다 말했어. 너무 큰 반전이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100m를 뛰어가서 네. 자기 신분증을 태운 거야. 자, 박순국이 잘못한 것 첫 번째. 이거. 산소 마스크를 안 썼어요. 자만했어. 공중에 올라가면 산소 희박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갈 때 이 중력보다 몇 배의 가속도가 이 사람의 혈관을 짓누르거든요. 그러면 이 뇌 속에 있는 혈관도 좁아집니다. 그럼 그때 산소를 억지로 주입해주지 않으면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어. 기절하더라고.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들도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에 불시착을 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게 이 중력 가속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차단될 경우거든요. 박순국이 딱 그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잘못 온 거를 깨닫고 자 이제 고성에 착각해서 착륙을 한 건데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 중앙정보부가 미군에 안 넘겼던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건 처음에 스토리 뭐였습니까? 내가 계속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껴서 남한으로 갈 기회만을 보고 있어요. 드디어 기회를 잡고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알갱이를 때려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귀순 스토리였잖아요. 그거를 중앙정보부에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럼요. 애써서 매일 한 거야. 그걸 마이클 리 선생은 얼마 만에 깬 거예요? 단 한 번의 조사 만에 야, 세뇌와 압력을 깬 거죠. 야 대박이다.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겨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마이클 리 아니었으면은 평생 영영 알지 못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공망이 뚫렸거든. 전투기 한 대가 왔거든. 와가지고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 포항이 알지.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뭡니까? KTX 타고 가야 되니까. 저 남쪽 끝까지 갔다고. 아니네. 그럼 너 가면 제주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료가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얘가 그냥 거기 착륙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신고도 어떻게 되냐면 암호하러 간 부녀가 신고를 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공무원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진 찍고 땅으로 말하면 노크 기순인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딱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100m 올라가가지고 신분증 다 찍고 이거 다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막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경제 발전. 또 하나가 안보란 말이지. 이것 때문에 저 독재를 그나마 참아주고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안보거든. 안보에서 구멍이 뚫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차적으로는 아마 우리 군의 입장, 뚫린 거를 이걸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게 또 중정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반공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먼저 이제 언론에다가 그냥 귀순했다, 의거 귀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뭐 일주일만 작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랍쇼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이 그 박순국이 이분이 엘리트 조종사로서 자기 현실 부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엘리트 조종사인데 항로를 이탈해서 그것도 내가 잘못 내려가지고 불시착을 한 게 또 남한 땅이야? 난 그건 못 받아들여 하고 끝까지 이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뭐 충성심도 있겠지만 자기에 대한 그런 게 강하니까 이게 시간이 3개월까지 3개월이면 이건 뭐 이 박순국도 정말 엄청나게 버틴 거라고 볼 수 있고 철벽을 나름대로 우리 중정이 쳐서 미군 측에 넘겼을 텐데 마이클 리가 그걸 단번에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만갑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클 리는 이미 5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이클 리 선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국에게 보고를 해야죠. 진실을 알려야 될 뭐 직업적인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 박순국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국과 신문할 때에 녹음까지 해두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죠. 확실하네. 중앙정보부에서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완전히 다 완전히 했어. 됐어. 이건 뭐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됐어. 했는데 마이클 리 선생이 쓱 들어갔다 오더니 녹음까지 다 해놨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보부가 그때 이제 표정이 바뀌는 거죠. 갑자기 들어옵니다. 신문하던 와중에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일단 신문 절차를 중단시키고 박순국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공 합심 반장이 딱 들어와서 녹음 테이프랑 필기한 노트 주시죠. 우와.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마이클 리 선생에게. 자, 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함께 보시죠. 박순국이 그냥 신문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을 뒤에서 다 봐요. 등 뒤에서 비밀 장치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루 신문 하도록 돼 있어요. 딱 하루. 1시간이 지나니까 청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신문 이걸로 끝냅시다 하고서는 박순국을 끌고 나가. 나 단둘이 있을 때 이 선생 오늘 한 얘기는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얘기가 나갔어. 근데 이것은 국가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당신이 부대에 돌아가서 이 내용을 브리핑한다면 당신은 보안 조치할 거야. 당신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지만은 당신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대한민국 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수트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리는 게 내 귀에. 와, 시민권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노트한 거 노트 내용 다 뺐고 녹음 테이프에서 테이프를 뺏어가지고 압수해요. 청 뺏어가지고. 나는 빈손으로 부대 돌아가요. 부대 가니까 G2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502 부대장하고 우리 부대장이 전부 나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1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목숨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들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신변을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있는 사실을 브리핑해달라.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박순국의 진짜 얘기를 브리핑을 했어요. 와. 그때 G2, 8군 G2와 이후락하고談판을 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양국 간에 옥신각신 따질 일이 아니다. 그치.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민감한 사건인데 이것을 한국 정부의 실수로만 돌리기는 좀 뭐하다. 미국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비밀로 영원히 묻고 일반 국민이나 전 세계 누구에게도 발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순국이가 귀순병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공포를 하겠다. 합의를 본 거야. 서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아까 이우락 부장하고 미8군 사령부 참모장이 만나서 야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니들이 다 대공수사권 갖고 있잖아. 주한미군 뭐 했어? 몰랐잖아. 똑같아. 이거 공개되면 우리만 망신살 뻗는 게 아니라 지들도 망신살이야.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귀순했잖아. 귀순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박순국을 어떻게 한미 양국의 정보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게 문제지. 귀순을 했는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설득을 우리 정부가 한 거고 미군도 거기에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한미 양국은 양국의 국위를 위해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